안녕하세요. 이글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22시즌 용병 선수들이 정해졌습니다. 용병 타자 마이크 터크먼 선수 그리고 라이언 캄페터와 닉 킹엄 선수가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이언 캄페터 선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칼럼 시작하죠. 우려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만 리그에서 온 선수라는 꼬리표는 우려를 자아냈고 독특한 투구폼은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많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선발 투수 역할을 다했다 할 수 있지만 업다운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쟁은 뜨거웠지만 하나 구단의 선택은 재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카페터 선수는 21시즌 계약금 10만 달러, 용봉 3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총 50만 달러로 한화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시즌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20만 달러, 용봉 35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총 75만 달러로 25만 달러 상승한 금액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12번, 179 탈삼진, 170이닝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기 선발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버텨주었다는 부분, 로테이션을 지키는 그 모습을 높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는 4, 5선발이 불안합니다. 불펜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길게 끌 수 있는 카페터 선수가 필요하다고 구단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카페터 선수가 하나로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형적인 육무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수를 허용해도 6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선수, 그 평가는 적절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통의 육무원들은 경기마다 업다운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카페터는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좋을 때는 그 어느 선수도 공략할 수 없는 공을 던지지만 나쁠 때는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편중된 스트라이크 활용으로 제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후반기에는 폼을 수정하였는지 바깥쪽 체인지업을 살리는 피칭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카페터만의 특유의 개성은 살짝 죽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제구력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시즌은 카페터가 자신의 약점들을 지울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카페터 선수는 4월 6일 첫 삼진을, 4월 18일 첫 승리를 가져갔고 4월 23일 첫 퀄리티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5일 7이닝 피칭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스베로 감독은 카페터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탈삼진을 많이 잡는 파워피처 유형은 아니다. 커맨드에 강점이 있다면서 직구 외 3-4가지 구종을 스트라이크 존에 던질 수만 있다면 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리고 카페터가 장신이기 때문에 KBO 타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투수들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 커브의 낙차가 크다. 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공을 던지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카페터 선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뜬공과 삼진을 잡는 투수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수베로 감독에게 카페터 재계약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베로 감독은 과묵하지만 경쟁력이 있다.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지만 구단과 좋은 토론이 될 만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라고 합니다. 토론할 만한 성적이라는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갔습니다. 계약이 돼도 안 돼도 이상할 거 없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승 12패, 172이닝, 72볼넷, 179 삼진, 평균 자책점은 3.97, WHIP 1.31, WAR 2.01, 12패와 평균 자책점 3.97을 보면 외국인 투수로 생각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79 삼진, 172이닝을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4월, 8월 성적을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가도 6월과 9월을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팀에 1선발, 2선발을 하기에는 안정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닝 히터의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페터 선수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선수가 바로 카페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승을 도전하기 위해서라면 교체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한화는 현실적으로 5강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돈을 용병에게 투자를 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75만 달러로 계약한 자완 용병,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22시즌도 투수진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4, 5선발의 주인공들이 확실한 카드들은 아닙니다. 마무리가 정해지지 않았고 불펜의 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닝 히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단은 내구성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불펜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불펜 선수를 데리고 오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카페터 선수는 계속 선발로 던져왔기 때문에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내구성이 좋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단 한 번 걸렸을 정도로 분명 내구성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한화의 사정으로는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적인 부분, 실점은 90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책점은 75점입니다. 15점이 비자책점인데요. 실책이 나와도 큰 흔들림이 없었던 카페터 선수입니다.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책이 나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선수였습니다. 4점, 5점, 6점을 실점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을 모두 다 하고 내려오는 카페터 선수. 분명 한화에는 필요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업다운이 심하지 않았다면 이만한 투수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놓치기 아까운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선수가 온다 해도 카페터만큼 던져줄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는데요. 딱 2%가 부족한 느낌을 주는 카페터 선수이죠. 약점을 지우고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